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을 하시는, 아까 슬레이어 쓰시는 분도 계셨던 것 같고, 여러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머신의 온도하고 히팅하는 것과 실제로 추출 온도가 머신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갭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옵셋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프셋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왜 오프셋이라는 값이 생성될 수밖에 없고 발생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슬레이어 모델이죠. 슬레이어를 보시면 모든 머신들은 일단 물을 그룹 헤드로 뽑아내기 위한 픽업 튜브가 존재해요. 물을 어디선가 뽑아옵니다. 특히 하이엔드 머신들은. 그 픽업 튜브가 어느 곳에 있는 물을 빼오느냐에 따라서 추출수의 온도가 바뀌어요. 지금은 슬레이어를 보고 있으니까 슬레이어의 픽업 튜브는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룹 헤드의 최상단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물을 뽑아낸다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히터는 어디 있어요? 히터는 여기 있습니다. 히터는 여기 있는데 물은 여기에서 뽑았어요. 여기와 여기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사실은 크게 납니다. PID 제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일러의 온도가 몇 도야? 이 T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제어를 하잖아요. 그 슬레이어에서 온도를 재는 부분은 얘는 여기 있죠. 여기에 서미스터가 달려 있습니다. 추출 온도를 여기서부터 읽어요. 그러니까 픽업 튜브가 여기서 물을 빼내는데 빼내는 부분의 온도를 얘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슬레이어 온도를 유심히 봤어요. 특이한 게 히터가 풀 가동을 하고 있는데 온도가 생각보다 되게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PID는 여기 온도를 읽어요. 근데 여기에 이 온도 센서를 달아놓은 거는 저는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픽업 튜브가 여기 달렸으니까 여기의 온도에 가까운 물이 실제로 그룹 헤드 밖으로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거니까. 여기 온도를 보여주는 건 실제로 추출 온도와 가까운 온도를 잰다. 그런데 제어부는 여기에서 담당하죠. 여기의 온도를 읽고 여기 히터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온도의 갭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갭을 뭐라고 부르느냐? 일종의 오프셋이라고 불러요. 오프셋. 슬레이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구스넥 형태의 머신들은 다 오프셋 값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CSO 같은 경우도 옵셋을 다 잡아놨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로 그룹 헤드가 있으면 보일러가 여기 있고 그룹 헤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는 온도가 낮아요. 여기는 뜨겁겠죠. 근데 여기에서 히터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명령을 내려야 되고 찬물이 나와요. 그럼 이만큼의 온도 갭이 있어요. 이 두 온도는. 그러면 이 온도를 실제로 사용자는 95도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로 스케이스 필터를 장착을 해가지고 측정을 하면 95도가 나와야 되는데 머신 온도가 보일러 온도가 95도라고 했는데 얘는 계속 92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클레임이 나오겠죠. 왜 나는 95도 세팅인데 92도 물이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 돼. 그럼 옵셋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골치 아픈 걸 피하기 위해서 제조사에서 처음부터 오프셋을 잡아서 출시를 합니다. 시네소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최초에 데이비드 쇼머가 만들었던 툴을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그 포터필터에 실제로 이 서머커플이 튀어나온 바스켓에다가 커피를 담고 추출합니다. 여기 적혀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 하는지. 해서 실제 추출 온도를 보일러 온도 세팅하고 몇 도가 차이 나는지를 오프셋 값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출고를 하죠. 머신마다 이게 또 히터의 성능이라든지 뭐 보일러 뭐 이러한 재질이라든지 이게 미묘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머신마다 조금씩 세팅 값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확인을 해가지고 옵셋을 최적화 시켜가지고 출고를 합니다. 요거는 슬레이어 스팀 LP 버전도 똑같이 옵셋을 잡아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옵셋이 있다라고 그리고 뭐 옵셋 값이 크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옵셋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존재하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옵셋을 누가 만졌어.
잘 세팅했던 걸 뭐 0으로 조절하는지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뭐 숫자를 막 올려가서 내려놓는다 던지 하면 95도로 분명히 세팅해서 추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98도일 수도 있어요. 이걸 잘못 조정을 해버리면. 왜? 디스플레이는 이걸 반영해가지고 보여주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옵셋 값은 또 실제로 공장에서 세팅된 값이 절대 진리라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히터에 어떤 스케일이 생긴다던가 하면 자연적으로 이런 값들이 변해요. 예를 들어서 열전대, 서머커플에 스케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실제 온도보다 낮게 측정을 하겠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머신 온도 유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스케이스 필터 같은 게 사실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또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스케이스 필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간접적으로나마 이 추출되는 온도가 실제로 세팅 온도라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잘못된 온도 세팅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도 동시 시청자분이 63분이신데 요거 하면서 아마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면 머신 이름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계시고 그 다음에 궁금하신 머신의 온도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측정을 한 게 아니고요. 박우현님께서 직영 매장들 관리를 하시려고 직접 해보셨대요. 요건 라마르조코 GB5입니다. 이게 신형 아니고 구형일 거예요. 근데 라마르조코도 기본적으로 온도 유지가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굉장히 하드코어한 테스트를 중간에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WBC 루틴하고 이런 건 상관없고 진짜 연속 추출을 뭐 인터벌 추출을 뭐 한 거의 2, 30초마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짧을 수도 있는데 특히 1차하고 7차는 물 흘리기를 무려 60초를 했다. 60초. 리네아 미크라 같은 경우 60초 물 흘리기 하면 보리차도 못 끓입니다. 그거는. 뭐 냉차 추출을 해야 될 거예요. 60초 물 흘리기는 거의 한 800에서 지글러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1리터씩 추출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적으면 600에서. 그러니까 웬만한 머신도 60초 물 흘리기 해버리면 플래그십 머신이라 하더라도 특히 소형 독립 보일러를 갖고 있는 머신 같은 경우는 60초 흘리기 하면은 그냥 박살 납니다, 온도가. 근데 되게 안정적이죠. 왜 그러냐면 GB5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독립 그룹이 아니라 듀얼 보일러 그룹이죠. 이게 그룹 헤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한 개가 브루 보일러가 굉장히 커요. 상그룹이면 더 크겠죠. 독립그룹이면 그냥 요 정도까지 작은 거니까 영향을 좀 크게 받았을 텐데 이 용량이 깡패인 겁니다. 용량이 깡패다 보니까 60초를 물리기 해도 이 정도로 그래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도 한 뭐 60초 물리기까지 한 거 감안해가지고 94에서 93도 정도면 아주 그냥 이 정도는 양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산네모 레이서. 요거는 제가 보면서 이거 왜 이렇게 좀 신기하네라고 했던 거는 4차 추출 연속으로 4차 추출을 하니까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측정한 게 아니어서 이게 어떤 상황에서 한 겁니다라고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 없어가지고 그런데 요때까지는 나쁘지 않거든요. 요때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3차에서 보면은 이제 추출 온도가 후반부가 하강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예열했던 혹은 가열을 했던 물들이 다 빠져나왔고 유입되는 온도, 낮은 온도의 물들이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 그런데 4차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거는 네, 요거는 산레모를 혹시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특히 레이서 모델 요거는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측정을 해보고 싶어요. 연락을 주시면 직접 측정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쪽에 계신 분들이면은 요거는 시네소예요. 요거는 이제 보스케라고 하는 어떤 카페 이름인 것 같은데 시네소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것도 3차 60초 물 흘리기를 했어요.
근데 CS도 열 유지가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1차, 2차 굉장히 잘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온도 자체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카페에서는 뭐 더 극한 상황도 있어요. 뭐 솔직히 뭐 그룹 보일러 가지고 라면물 받는 분도 저 봤는데 어떤 식으로 머신을 사용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머신을 사용할 때는 물 흘리기, 머신의 구조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 돼요. 극단적인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가면 그래 이런 상황에서 1도 1도를 올렸어. 1도를 낮췄어. 커피 맛이 달라졌어. 라고 우리가 과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이러한 주제들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요거는 달락고르 XT 모델이에요. 유량 조절이 가능한데 박우현님께서 이 유량 조절까지도 테스트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감안하셔야 되는 게 브루보일러가 XT는 0.5L예요. 그러니까 500ml죠. 유량이 적을 때는 온도 유지가 95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봤을 때 사실 엄청 좋은 건 조금 아니죠. 왜냐하면 95도고 92도까지 떨어졌으니까 후반에는. 그러니까 뭐 근데 이걸 갖고 굳이 엄청 나쁘다라고 보기엔 또 그래요. 괜찮아요. XT가 또 최상급 모델이 아니잖아요. 요거보다 위에 모델 플래그십은 제로죠, 제로. 제로는 제가 봤는데 보일러 사이즈가 브루보일러가 0.75 리터였어요. 그러니까 750ml니까 50%가 더 큰 거죠, 얘보다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유량이에요. 유량을 13g을 준 상태에서 온도 측정을 하니까 드라마틱하게 더 떨어집니다. 이거 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떨어지는 제일 큰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물 흘리기. 물 흘리기 5초가 이 작은 형태 500ml 정도의 이러한 머신들에서는 영향력이 특히 연속 수출에서는 굉장히 클 수 있어요. 물 흘리기 5초면 유량을 갖고 계산해보면 되잖아요. 유량이 자 9g 9g 잡고 그냥 5초만 해보면 45g이에요. 9에서 10% 되는 물을 5초만 계속 빼내니까 히터는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될 거고 계속 유입은 또 되겠죠. 그러니까 온도 유지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연속 추출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물 흘리기 양을 늘릴수록. 근데 문제는 유량이 많으면 그럼 얘는 5초 동안 물 흘리기를 얼마나 쓰느냐? 65g을 쓰는 겁니다. 65g이면 10%를 넘어가죠. 이미 보일러 용적. 이걸 추출하기 전만 계속 하니까 문제는 그냥 빼만 쓰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65g을 뺀다는 소리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물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일러 온도는 계속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일러 크기, 뭐 히터의 출력, 물 흘리기, 프리팅의 유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보일러가 작은 게 안 좋냐? 아닙니다. 온도 유지를 이러한 패턴에 맞춰서 잘만 사용을 하면 굉장히 좋아.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 초반에 온도가 거의 얘도 95도로 거의 엄청 안정적이에요. 물 흘리기를 조금 더 줄이고 연속 추출 인터벌을 조금 길게 가져가고 그룹을 골고루 사용을 하면 아주 훌륭한 머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진심이 전달이 되시나요? 머신 갖고 막 경쟁 붙이고 이런 거 저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 세상에 나쁜 머신은 없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